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보는 정우근 씨가 진행하는 심야신당 정철규 씨 편을 사주학적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제 해설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심야신당 정철규 씨 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 해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철규 씨는 올해 나이 41살이죠. 41살이시고요. 80년생 7월 19일 경남 창원 출신이고요. 위키백과에 나온, 나무위키에 나온 정철규 씨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2004년도에 KBS 코미디 프로그램인 폭소클럽에 진출했고요.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 코너를 진행하게 되죠.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겪는 애환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때 정철규 씨가 스리랑카 외국인으로 나옵니다. 외국인 블랑카로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유행어를 하나 만들게 되죠. 뭐 제가 흉내내긴 좀 그렇지만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이게 상당히 대박을 칩니다. 그 당시에. 정철규 씨가 무명 생활을 겪지 않고 개그 프로에 나와서 신인으로 나왔던 프로인데 이게 그 2004년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끕니다. CF도 뭐 찍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해에 KBS 연예대상 신인상도 수상하게 되죠. 제가 코미디 프로들을 그 당시에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신인으로 나와서 딱 코너 딱 하나 하고 코너 하나를 상당히 강렬하게 하고 사라진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철규 씨고요. 블랑카.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두 번째가 리마리오도 딱 코너 하나 하고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명 기억나는 사람이 MBC였는데 최국의 별을 쏟아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죄민수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때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죄민수로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죄민수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분도 코너 딱 하나 해서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딱 사라지게 되죠. 지금 유튜브나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3명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블랑카 정철규 씨입니다. 정철규 씨 같은 경우는 본명보다 여기 닉네임, 그 당시에 코너에 출연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블랑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랑카 캐릭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KBS 프로그램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가끔 등장했고요. 개콘에도 다른 캐릭터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뭐 일반인으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상당히 인기를 못 끌다가 비장의 카드로 낸 게 인도인 뚜띠라고 있습니다. 그 뚜띠 캐릭터로 좀 떠보려고 했는데 인기가 팍 없어지죠. 인기가 그만큼 블랑카만큼 못하게 되었죠. 블랑카라는 캐릭터가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방송국의 PD들도 블랑카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개그 아이디어를 가져가면은 블랑카보다 더 센 거 없냐 이렇게 찾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블랑카보다 더 센 걸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인기는 못 끌었고요. 그 후에 우울증에 빠졌고요. 정신병을 뭐 입원 퇴원도 했었고요. 우울증 약으로 좀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술도 몇 년 동안 계속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멘탈이 많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2018년도에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IQ가 170 이상으로 해서 멘사 회원이고, 그리고 하이 IQ 소샤이어티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Q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170 이상인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철규 씨는 블랑카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좀 강했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지금 사진에 나오는 캐릭터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후에 인기를 얻었던 캐릭터는 없었던 거죠. 인기를 얻었던 개그 프로도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블랑카 정철규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철규 씨는 80년 7월 19일생입니다. 제가 음력, 양력 다 만세력으로 돌려봤는데요. 양력이 맞는 것 같고요. 양력으로 풀어보면은 경신년, 개미월, 개사일생입니다. 경신년, 개미월, 개사일생이고요. 일간이 개수죠. 개수고요. 개사일주입니다. 개사일주들이 정열적인 면이 많고요. 욕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간이 개수, 창기운인데요. 그리고 밑에 사화, 뜨거움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뜨거운 것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욕심이 강하고, 그리고 찬 것과 뜨거운 것이 같이 공존하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형국을 보면은 연주에 큰 쇠기운들을 깔고 있습니다. 이 쇠기운들이 이 일간에 있는 개수와 월간에 있는 개수, 이 비겁을 돕고 있죠. 일간이 작은 물이지만 이 연주에 있는 큰 쇠기운으로 인해서 상당히 물기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기운들은 이 사화를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토가 열을 품은 흙인데, 이 미토의 힘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미토가 이 개수를 견제해야 되는데요. 이 미토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화의 힘도 약해졌기 때문에 이 미토가 불기운의 힘을 받아야 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와 미토가 상당히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 보면 나무 기운이 약하죠. 나무 기운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월지에 미토 안에 을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을목은 작은 나무, 풀뿌리와 같은 것이죠. 이 을목이 원래는 이 개수들, 이 큰 쇠기운에 의해서 힘을 받은 이 개수들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질 못합니다. 이 을목, 이 작은 풀뿌리는 큰 물기운에 의해서 물에 떠다니는 것이죠. 수다부목이라고 하죠. 원래 나무가 물기운의 힘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물기운의 힘에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을목이 작은 풀뿌리이고, 그리고 나무 기운은 원래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 나무는 둥둥 떠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사주를 보면 이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 나무 위키에 나온 내용들과 심야신당, 앞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심야신당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임자시나 개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주는 불기운은 당연히 약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을목, 나무 기운은 더더욱 수다부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정철규 씨가 갑신년에 인기를 엄청나게 끕니다. 그때 KBS 연예대상 신인상도 받았죠. 이때가 나무 기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 사주는 나무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나무 기운이 와서 이 물 기운을 받아주고, 특히 이 사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화는 재성이죠.
재성은 어떤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나의 세력, 나의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나무 기운이 와서 물 기운을 받아주고 그 나무 기운이 이 사화를 생하면은 이 사주는 아주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부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죠. 사주는 보통 억부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통관적으로 봅니다. 이 사주는 통관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 사화가 미토를 생하고요. 이 미토가 이 쇠기운을 생하고 이 쇠기운이 물기운 일간들을 생하게 됩니다. 사주의 통관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머리, 눈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통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블랑카 정철규 씨의 나무 위키 내용을 보면은 IQ가 170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은 물기운이 강합니다. 물기운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개수일간이나 임수일간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기운이 강하고, 물기운이 또 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말을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고 이 사주의 통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재성, 관성, 인성, 일간 이 순서대로 아주 통관이 잘 돼 있죠. 이 사주는 어린 시절에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통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철규 씨가 IQ 170 이상이 돼서 멘사 회원이 된 거고요. 어쨌든 2004년도 그때가 갑신년이었거든요. 갑신년에 이 갑목이 들어오면서 아주 좋은 희신으로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 갑목이 물기운을 받아주고 이 갑목이 이 사화를 생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거고요. 그리고 연예대상, KBS 연예대상 신인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약한 오행은 이 사화도 되겠지만 이 을목, 미토 안의 을목, 나무 기운이 상당히 약합니다. 나무 기운은 건강적으로 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머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 나무 기운이 수다 부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큰 물기운에 의해서 나무가 둥둥 떴다니죠. 그래서 우울증을 얻은 것이고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욕심이 많습니다. 이 사주는 비겁이 매우 강합니다. 일간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이 개수, 그 다음에 월간의 이 개수, 비겁이 강한 편이고요. 만약에 시주가 임자나 개라면 더욱 그렇겠죠. 제가 그래서 임자시나 개시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본인의 어떤 생각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것, 목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좀 낮을 것이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기준이 상당히 높겠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그 기준이 너무 높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철규 씨는 욕심이 매우 많고 경쟁심도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화가 상당히 약하죠. 사주에 나무 기운은 없고요. 이 물 기운들이 이 사화를 꺼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화가 재성이죠. 재성은 아버지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철규 씨는 보면은 월주가 부모궁을 의미하죠. 부모궁이 공망입니다. 이 미토가 공망이거든요. 부모궁이 공망이고 재성이 약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보다는 어머니의 힘은 매우 강한 편이고요. 어머니에 더 의존을 하고 아버지로부터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좀 교감을 잘 못하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도움을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도움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운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이 사화가 재성 약하기 때문에 부부운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궁합을 잘 보고 본인의 성격과 잘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죠. 정철규 씨 자체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욕심도 강하고요. 성향이 매우 강하고 불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맞춰줄 수 있는 조용조용한 사람, 내조를 잘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심야신당에서 정호근 씨가 신점을 받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호근 씨가 주변에 비교 대상이 많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남과 비교를 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철규 씨는 유명한 동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유상무 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동민 씨, 그 다음에 유세훈 씨도 있네요. 그래서 유명한 동기들이 많았고, 여기 안상태 씨도 있죠. 다 현재 잘 나가는, 신인 때부터 잘 나갔고 지금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동기들이죠. 인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데뷔 때부터나, 그리고 현재 와서도 좀 질투를 한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비겁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연주의 쇠기운이 강해서 물기운이 강한데 월간에 또 개수가 와서 물기운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주가 임자나 개시면은 더욱더 강하게 된 거죠. 이렇게 남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어떤 의식은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호근 씨가 대인관계에서 잘 참지 않으면은 큰 싸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겁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 월지 미토의 질이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흙기운으로서의 어떤 느낌이 좀 약하고요. 약간 이 강한 물기운에 의해서 흙이 좀 흙탕물까지는 아니지만 좀 찰흙과 같은, 마른 흙이 아니라 좀 점토와 같은, 진흙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화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관성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관성은 본인의 기질을 참는 어떤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죠. 본인의 강한 기질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또 의미하고요. 이 미토가 약합니다. 그래서 비겁은 강한데 관성이 약하므로 대인관계에서 욱하는 어떤 성향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들어주고 본인의 어떤 의견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호근 씨가 어떤 그런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블랑카 정철규 씨가 우울증 치료를 4년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미토 안의 을목, 나무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에 어떤 멘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본인의 욕심이 강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수다 부목인 어떤 사주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물론 욕심은 강하지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때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주는 식상, 나무기운이 약합니다. 식상은 건강을 의미하죠. 건강이 다른 사람의 어떤 사주,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건강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물기운이 아주 세게 올 때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큰 쇠기운이 와서 나무를 치거나 아니면은 물기운이 와서 나무를 떠내려가게 할 때 쇠기운과 물기운이 오면은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운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수명이 긴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은 식상이 매우 튼튼하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식상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쭉 해줘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좌지우지하는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 정호은 씨가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정호은 씨가 마지막에 부부관계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일지사화가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대운을 보면은 현재 지금 정해대운, 무자대운이거든요. 해수, 자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화를 매우 약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30대 중반, 40대 중반, 현재 대운, 앞으로 대운, 앞으로 10년 동안은 부부운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화가 충이 되는 때, 특히 해수가 오거나 작년 기해년도 마찬가지, 이때 운적으로도 매우 안 좋았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운도 안 좋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서로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서로 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주가 정철규 씨의 사주가 부부운이 약하다고 그래서 물론 다 이혼하고 이런 결과를 낳는 건 아닙니다. 궁합을 잘 보고 결혼을 하면 되는데요. 정철규 씨의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철규 씨를 잘 따르는 어떤 여성분을 만났다면은 부부는 좋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나와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기궁이 약해서 다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철규 씨가 결혼을 2014년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한 지가 14년도면 한 6년 정도 되는 거죠. 6, 7년 정도 되는 건데 현재까지 아기가 없다고 그래요. 시험관 시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처방들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다고 그래요. 이 사주는 보면 이 미토가 좀 약합니다. 이 미토가 이제 관성이거든요. 자식을 의미합니다. 이 미토가 사화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합니다. 이 사화도 거의 꺼져가는 물이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요. 이 미토가 강해지려면은 이 일지의 사화가 살아나야 됩니다. 나무 기운이 와서 이 사화의 땔감이 돼주고 이 사화가 강해지면서 이 미토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해가 임신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결혼했을 때가 갑오년, 을미년이죠. 이때는 임신운이 지금보다는 더 있습니다. 갑오, 을미. 이때는 흑기운들의 힘이 강해질 때죠. 그런데 이때 임신을 만약에 했었더라면, 임신 시도를 했었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임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가족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중 보통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갖자고 하는 부부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갑오, 을미 이때 가지지 않았다면은 최근까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화의 힘이 살아날 때 임신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정철규 씨는 이 사화, 불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임신운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아내분의 사주도 봐야 되지만 정철규 씨의 사주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내분만의 어떤 사유로 지금까지 임신이 안 됐기보다는 정철규 씨의 좀 사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새는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성분의 사유도 있지만 남성분의 사유도 많습니다. 정철규 씨도 병원에서 좀 검사를 받고 어떤 처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지금 기해 경자, 기해년을 지나서 지금 경자년이거든요. 작년은 별로 좋지 않았고요. 경자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좋지 않은 운을 가고 있고요. 이거는 업무적, 일적으로도 그렇고요. 부부관계도 좀 그렇습니다. 이 사화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서로 조심조심하면서 할 필요가 있고, 일적으로도 크게 뭔가 성과가 나는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임신운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임신운과 어떤 본인 일의 성과가 비슷하게 날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은 갑진년 정도에 본인의 어떤 노력했던 성과들이 나올 것 같고요. 보면은 아기운도 보면은 기해년, 경자년 다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큰 물기운이 와서 이 사화를 꺼뜨리기 때문에 이 미토의 질이 나빠지죠. 그래서 기해년 임신 어려웠고요. 올해 경자년도 임신하기에는 별로 좋은 운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축년도 작은 쇠 조각이 오면서 이 물을 생하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기에 좋은 운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민년 정도에 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민년부터 개묘, 갑진년인데 갑진년까지는 반드시 임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큰 나무 갑목이 오면서 이 사화를 생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진토, 관성운, 관성운이 옵니다. 임신운이 오는 것이죠. 자식이 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갑진년에 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진토가 정관이죠. 정관은 남성에게 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진년 정도에 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민년도 가능합니다. 이민년에 임목이 이 신금과 충을 하면서 무토가 나오거든요. 무토도 정관입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철규 씨는 딸을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갑진년에 본인이 어떤 노력했던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현재 지금 대운을 보면 나무대운들이 와야 되는데 나무대운들이 경인년, 신묘년에서 좀 늦게 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철규 씨가 말년운이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무자, 기축, 이때는 본인이 노력했던 것만큼 본인의 기준이 워낙 높으니까요. 그것만큼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정철규 씨는 건강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상운이 워낙 약해서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건강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40대, 50대 이때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좋은 60대, 70대 운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개그맨 블랑카 정철규 씨의 사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당히 좋아했던
개그맨인데 현재 활동하는 어떤 모습이 과거보다는 좀 못해서 좀 저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철규 씨 현재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좋은 성과 있고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인생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